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전격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유세장이 축제 분위기라고요? 뭐 아무래도 사실 계속 이것 때문에 당원들이 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셨었거든요. 왜냐면 결렬되고 나서 사실 굉장히 뭐 근소한 차이였잖아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근소한 차이고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지는 표 자체가 꽤 됐고 그게 뭐 5%든 10%든지 간에 이게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같이 뭔가 반문연대 비슷하게 목소리를 같이 내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당원분들은 굉장히 실망 많이 하시고 그 단일화 결렬된 그 주의 주말에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유세를 하는지 아니면 유권자들 만나서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거 왜 안 되냐. 그거 빨리 가서 붙잡아서 해라.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셨는데 그런 좀 앙금 같은 것들은 털어낸 것 같아요. 이게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적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간절함 같은 것들은 확실히 이번 단일화로 좀 털어낸 것 같아요. 심정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1+1이 2가 되느냐 그 문제인데 김재섭 비대위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다 윤석열한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다 가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각각을 지지하지 못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표가 가인 것도 뭐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제 이번에 네거티브가 셌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중도로서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있었을 텐데 그 표가 저는 윤석열 후보랑 또 그 이재명 후보에게 고루 가고 나아가서는 그러면 나 안 뽑아 하고 실제로 투표장에 안 나가시는 분들의 표도 상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나온 몇 가지 여론조사, 물론 이것은 두 후보의 단일화 이전에 가상으로 만일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던 결과가 나왔는데 의외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역풍 불 것이다, 단일화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많은 분이 정몽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마지막에 철폐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보수당은 축제 분위기였는데 결국 투표장에는 진보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가가지고 결집해서 결국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던 적이 있죠. 이번에 이 단일화 뉴스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하면은 이재명 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단일화 자체 이 과정이 굉장히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이후의 역풍으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한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과정 자체가 뭐 국민들과의 어떤 뭐 소통도 없었고 심야의 밀실에서 그냥 야합한 거 아닙니까? 서로 자리 나눠 먹기 한 것이고 가치는 없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정치 선언을 한 분이 양당제의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원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서 안철수 후보로 갔는데 이제 오히려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반대 세력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도 똑같은 비판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은 지금 이 최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김동연 후보야말로 뭐 양당제 비판하고 기득권 정치 타파하고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단순히 야합 이렇게 폄훼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상당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단일화를 했을 때 오히려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행지표보다는 후행지표로서 수행지표를 봐야 되는 게 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세하고 이 사진이나 어떤 그 과정이 주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결과로서 사진으로서 과정으로서 남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모습이 보여줘야 그 이후에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후행지표로서 반영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 표가 상당 부분 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 단일화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간다. 그거는 오늘 결과를 못 본 상태에서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결과 나오고는 또 달릴 수 있다.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결국 마비가 됐거든요. 항의와 탈당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잘 달래지겠습니까? 저는 안 달래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오늘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중도 실용 노선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정강 정책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우리 정강 정책의 모습을 국민의힘이 다 못 담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말하자면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기본소득이 제1번으로 나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민의힘에도 충분히 잘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중도 실용으로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국민의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당장 그 실망스러운 마음들은 쉽게 달래지진 않을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하셨던 분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흡수하느냐 이제 그게 증명해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는 민주당도 아마 갖고 똑같이 숙제라고 보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 굉장한 비토와 비난, 안철수가 또 철수했다라든가 뭐 정치를 희화화했다든가 그렇게 비난하면 안철수 지지하던 분들이 이재명한테 오겠습니까? 저희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본인이 그 연설하는 곳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은 나중에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게 느껴질 것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또 만난 국민의 당의 여러 뭐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로 철수 안 한다 이렇게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은 좀 황당하죠.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고 실제로 이 정치가 명분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부산에서 낙선하면서도 지역주의 타파한다고 끝까지 완주를 하시니까 그 낙선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 만들겠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양당제로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만하고요.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칭찬을 해서 뭐 그 지지자들을 끌어안는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통합 정부를 누가 더 잘 만들 것인가? 앞으로 비전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 아젠다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통합 정부에 대해서는 뭐 김동연, 뭐 안철수, 뭐 김종인 위원장까지 두루 통합 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한테 여쭤보죠.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가 뭐 워낙 좋지 않았고 그동안 뭐 장애 설전이 또 오갔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기자들도 아마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단일화해서 뭐 후에 또 합당까지 한다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거치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한 기자가 그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발언을 들었는데 앙금은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 이에 안 후보가 대답하기를 관심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른다. 나중에 알려달라. 이 말 자체가 조금 뭔가 앙금이 남은 것 같기도 한데. 뾰족하죠. 네, 저도 그 얘기를 실황으로 봤는데 아이고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막 혹자들은 이제 뭐 무슨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당 대표를 뭐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에 당 대표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오늘부터 내가 당 대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띄엄띄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 임기까지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면 내년 임기 6월까지 무난하게 잘 갈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좀 어렵고 오히려 후보 간의 이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뭐 당과 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후보와 후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후에 인수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국민의당 인사를 참여시키는 공동정부 형태로 가는 정도가 예측할 수 있고 당권에 관한 내용들은 그렇게 뭐 후보 간의 합의로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 또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니까 민주당에서 그럼 우리도 뭐 김동연 후보에 이어서 심상정 후보하고도 합쳐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심상정 후보께서 뭐 그렇게 쉽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냥 예. 뭐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화 한다고 했는데 그 내부에 무슨 얘기가 와갔는지는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가치의 결합이 아니라 자리 나눠 먹기 이익 결합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를 도왔던 분들도 안철수 후보가 와가지고 뭐 우리의 당직자 수가 준다든지 우리가 뭐 국회의원의 공천이 준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화학적 결합은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참고 있을 뿐이지 이건 지속될 수가 없고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준석 대표를 쫓아간 많은 그 청년들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팽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하고 윤 후보의 그 결합 이것이 국민의힘의 미래와 상관없이 윤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만 되면 된다라고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학적 결합은 우리가 지금 선거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다들 참고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 측에서 가장 이것이 지속할 수 없는 결합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누가 팽하고 말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 누구는 날리고 누구는 날리고 당권을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팽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됐을 때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슨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갑자기 뭐 권력 구조가 바뀐다든지 권력 관계가 바뀐다든지 이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일화를 폄하하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으나 그거는 좀 넘어가신 얘기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를 그 사람을 당대표를 바꾸지 않더라도 뭐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권한을 많이 가지지 못한 상황을 봤고 여하튼 이건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한 것이고 단일화가 있던 없던 이재명 후보는 뚜벅뚜벅 본인의 소신대로 국민 믿고 역사를 믿고 가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책 비전으로 결국은 승부를 할 것이고 예?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장 가면은 누가 더 정치를 앞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면 결국 답은 이재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 9일 날인데 지금껏 사전투표는 그 진보 진영 민주당 쪽에서 투표 독려를 해왔고 보수 진영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본선거 때 확진자가 23만 명 내다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내가 이 3월 9일 투표 당일날 확진이 됐다든지 전날 확진이 되게 됐을 때 정말 아파서 못 나가거나 걱정돼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 23만 명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투표를 미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좀 하자 이제 이런 의미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YTN 들어오다가도 보니까 앞에서 시위하시더라고요. 부정투표 하니까 절대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하면 이재명이 되는 건데 오히려 저렇게 사전투표 하지 말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적어도 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투표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각이 18시 42분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 벌써 20만 명 오늘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발표될 것 보면 25만 명도 훌쩍 넘을 수 있겠다. 그렇겠네요. 정점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건데 그러면 김재섭 비대위원 이야기처럼 확진자들이 일주일 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리자들이 100만이 넘는 거잖아요. 단순 그렇죠. 그냥 곱하기 네. 하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이번에 어쨌든 접전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니까 굉장히 큰 숫자니까 그럼요.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을 때 일단 투표를 하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 사전 투표가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겠네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해외 부재자 투표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70%가 넘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게 보수 직결로 이루어질 건지 진보 직결로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지금 이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진보 직결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부동시 논란 관련해서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 시력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군대 신체 검사 때, 군입대 관련 신체 검사 때 양쪽 눈 시력 차이가 0.7 정도 났는데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검사 임용 때 0.2, 재임용 때 0.3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느냐. 결국은 신체 검사 때 뭔가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윤 후보의 신체 검사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총장 임명할 때랑 항상 뭔가 이렇게 투명하게 과거에 있었던 그 자료가 공개된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법무부가 해당 자료를 민주당 양당의 의원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은 과거의 병적 기록에는 0.7이어서 양쪽의 눈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군대를 안 간다고 했는데 이후에 다른 공직을 할 때 공개한 거는 다 0.2, 0.3으로 군대를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0.7이었다는 게 뭔가 부정으로 군대를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혹이 일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알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열람을 한 만큼 군대도 가지 않았고 군대도 뭐 가짜의 이유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장지원 의원이 무슨 뭐 굴절 검사에 대한 얘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고 의혹만 계속 제기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윤 후보라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신체 검사 받고 이게 이렇게 고무줄 시력과 같은 병역 기피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바랍니다. 저 군대 문제는 그 민주당에 꺼내서 그렇게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제가 이거 안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제가 알아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일단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게 하면요, 뭐 디옵터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1982년에 그 부동시 기준이 그러니까 군대 판정을 할 때 부동시 기준을 양쪽 눈 차이가 3.0 디옵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2.0 디옵터 이상이면서 한쪽 눈이 나쁘면 부동시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2.5 디옵터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2.5 디옵터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 안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사들이 보기에 이 소견을 보기에 이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인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또 다른 우리가 접촉한 안과 전문의는요. 한 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서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었으면은 94년과 2002년에도 0.7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0.2와 0.3으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거 82년 군대 갈 당시에 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안과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 처음에 이제 검찰총장 임명 당시 민주당이 부동시라고 맞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왜 다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력차랑 디옵터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력은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는데 디옵터가 같다 그러면 82년 기준으로 이것은 병역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가 6일 남았으니까 이게 뭐 재점화돼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건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슈를 하려고 할 테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방어 혹은 무시 전략을 할 텐데 뭐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원래는 오늘 주요 이슈로 다룰 것은 어제 TV 토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단일화 이슈로 어제 TV 토론 다 묻혀버렸어요. 지금 네. 거의 뭐 TV 토론 갖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어제 TV 토론에서는 양 후보가 감정적으로 좀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을 때죠. 대장동 건 가지고 질문 공방이 오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 같은 동의하십니까 같은 거 5번 이야기를 한다든가
윤석열 후보가 뭐 이것 보세요라고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든가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토론 끝나고 뭐 진보 커뮤니티, 보수 커뮤니티를 다 돌아봤는데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이 잘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이 잘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 분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외친 구호가 맞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없이 대장동 특검 당선되면 계속 할 것이냐, 당선되면은 누가 당선되든 계속 책임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수차례 묻는데도 윤석열 후보는 계속 이 대답을 피했어요. 그리고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검찰 수뇌부에 본인의 측근을 앉혀가지고 수사시켜서 뭐 피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읽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피하고 당선되면은 나중에라도 당선돼도 책임을 지는 것을 대해서 계속 윤석열 후보가 피한다. 그래서 진짜 대장동에 대해서 범인이 윤석열 후보가 뭐가 찔리는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좀 확신해졌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는 정말 갈라치기 선거 캠페인을 끝까지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무슨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한 부분이다라고 어제는 멋진 말을 하셨는데 그동안 뭐 그 여성들의 성인지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국방력을 옮기면 증가하면 된다는 이런 몰리에한 발언도 하셨고 또 수없이 뭐 여가부 폐지를 포함해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것으로 이대남의 표심을 얻으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뭐 여성 유권자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통합이지 분열이 아니고 갈등 조장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2030 여성 유권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에 싸움을 해야 되나 오히려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모든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그 TV 토론을 본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낫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분 1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진보 커뮤니티의 의견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보수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특검은 진정성을 저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뭐 며칠 전에 특검 얘기를 하면 좀 생뚱맞다 생각이 좀 들고 한 70%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 토론 이전까지는 그래도 정책 토론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대장동 이야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어쨌든 그거는 뭐 이 대선이 끝나고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후보의 말씀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정정해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토론 어쨌든 잘 바로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했고 글쎄요 이제 뭐 토론 누가 잘했다 뭐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각자의 역할을 잘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선거 며칠 앞두고 토론은 사실은 뭐 표심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뭐 전문가들의 보통 공통적인 이야기니까요. 예, 이제 6일 남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또 벌어질지 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켜보면서 투표 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다음 주 또 만나네요. 네, 그렇죠? 예. 선거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런가요? 선거 이후에 수요일이 선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당선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